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쇼미더 서울. 오늘은 정말 알짜 정보들만 골라서 오는 박철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가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래서 어떤 알짜 소식을 갖고 오셨는지. 네. 사실 그 4만3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네. 4만3이 미세먼지 때문에 생겨난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3일이 추우면은 4일은 미세먼지로. 네. 정말 그 많은 시민들께서 건강에 이제 호소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 며칠 전에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됐었고 네. 그래서 이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처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지금 알짜배기 정보만 가져온다고 네. 하셨는데 알이 들어가긴 합니다. 알이 들어가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미세먼지 잡는 법 해서 아. 알쓸미잡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먼저 몸풀기로 OX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하는데요. 첫 예.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실내 환기를 하면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된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실내 공기도 계속 오염이 될 테니까 네. 적절한 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실내 공기가 밖의 공기보다 좋으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지는 게 있으실 텐데 네. 하루에 한 번 그리고 3분 정도는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더라도 실내 네. 환기를 위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구이를 하거나 조리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실 때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또 바닥에 가라앉기도 하니까 물걸레질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는 그 환기를 하는데 3분 정도 가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네, 퀴즈가 두 있나요? 번째 퀴즈가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막 생겼어요. 네. 자, 두 번째 퀴즈는요. 예. 미세먼지 나쁜 날 운전 시 공조 장치는 내부 순환으로 켜둬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O 아닐까요? 그거는? 이건 너무 쉽죠? 예. 내부 순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어컨 필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하는 내부 순환. 차에서 맨날 네. 이제 미세먼지 심하다 그러면 내부 순환을 해놓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내부 순환 장치를 공조 형태의 그 내부 순환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러면 차 운전할 때는 절대 그 외부 순환을 키면 안 되나 하실 수도 있어요. 일산화탄소 같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예. 내부 순환으로만 유지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면서 졸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외부 순환으로 열어주시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창문을 열어두면 미세먼지가 다 들어오니까 그냥 외부 순환 정도로 환기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틈틈이 이렇게 봐서 좀 공기가 좀 깨끗한 곳에 있는 것 같다. 그럼 네.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심 속에 숲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아무래도 숲 주변에 가면은 예. 미세먼지가 뚝 떨어진대요. 맞아요. 그래서 예. 숲과 관련된 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요. 예. 아직 OX 퀴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가 더 예. 있거든요. 자, 다음 OX 퀴즈인데요. KF80 이게 기능성 마스크잖아요. 그렇죠. 80 이상의 마스크를 쓸 때 일주일 정도 써도 괜찮다, 상관없다. 아유, 절대 OX. 안 돼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루 썼다 그러면 바로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쓴 마스크는 저녁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하루 정도는 써도 괜찮은데 이거를 일주일 이상 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실내에 탔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있고 외부로 완전 차단된 게 아니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미세먼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는 되지 않겠어요? 정답입니다. 답이. 예.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이게 폐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예. 개념이 있어서 혹시 땀이나 소변으로는 배출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부는 이제 미세먼지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 뭘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물. 물. 그렇습니다. 많이 먹어야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것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땀을 흘리고 그런 네. 것들도 몸을 갖다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저는 다 100점을 맞은 걸로 해주시고 네. 새로운 내용은 뭐 없으십니까? 예, 새로운 내용 가져왔죠. 예. 혹시 먼지 먹는 숲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숲은 먼지를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먼지 먹는 숲, 그냥 숲 자체가 먼지를 먹기 때문에 예. 굳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집에다가도 네. 사실은
식물을 잘 못 키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좀 되도록이면 잘 안 죽는 생명력이 강한 놈들로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정원, 배치를 작은 해놨어요. 정원처럼 실내에도. 예, 실내에 좀 해놨더니 네.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피톤치드라고 해서 이게 공기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예. 건강에도 좋은데 아무래도 도시에도 이렇게 숲이 많아지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먼지 먹는 숲 이름값을 하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 서울시가 연구를 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건데 예. 여기서 문제입니다. 예. 자, 숲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나무들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잘 걸러주는 나무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예. 다음 중 미세먼지 흡착량이 가장 높은 나무는 무엇일까요? 1번 소나무, 예. 2번 은행나무, 3번 느티나무, 4번 벚나무입니다. 이게 다 서울 안에 있는 다양한 이제 가로수예요. 근데 저 잎이 좀 넓은 나무가 많이 흡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잎이 넓은 나무. 느티나무가 제일 잎이 넓지 않나요? 느티나무가 정답이긴 합니다. 아, 네. 예. 느티나무가 왜 그 미세먼지를 잘 걸러주는지는 더 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 소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모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맞아요. 합니다. 근데 예. 그 중에서도 느티나무가 많이 흡착을 한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저기 네. 나와 있네요. 잎의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흡착량이 가장 높은 나무가 느티나무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잎의 그 면적이 크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 흡착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또 양버즘나무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나무였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좀 그 봄철에 꽃가루 꽃가루가 날리는 것 때문에 날려서 이 나무는 이제 계속 쓰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느티나무로 가로수를 좀 바꿔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양버즘나무도 그 미세먼지라든가 또 대기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거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꽃가루가 문제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소나무도 겨울철과 봄에는 또 탁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게 침엽이기 때문에 많이 한꺼번에 빨아들이지 못해도 네. 안정적으로 꾸준히 빨아들이니까. 네. 특히 예. 겨울철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그 효과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 나무 한 그루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양은 사실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밖에 안 됩니다. 35.7g 정도가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경유차 한 대가 연간 미세먼지 발생하는 양은 1680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유차 한 대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47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희망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숲이라 그러면은 보통 뭐 47가루만 있다고 해서 숲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수천 그루가 있어야 숲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뭐 도시를 전부 다 숲으로 만들 수는 없는 그럴 수는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최소한의 예. 어떤 이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이런 그 조경 사업 할 때 예. 많이 이제 좀 좋은 나무들을 심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네. 숲은 생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가 예. 요즘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이런 그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당연하죠. 상황이어서 예.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또 찬 공기가 유입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순환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이제 밀어내죠. 밀어내야 되는데 네. 근데 도시에 정체되어 있는 따뜻한 공기가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는 거라서 예. 그 숲의 어떤 찬 공기가 이렇게 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적으로도 좀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서울연구원 그 연구원님께서 네. 우리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 네. 숲을 통해서 그 바람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무만 잘 이렇게 무리 지어서 47그루 이상씩을 쭉 숲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따라서 바람들이 돌게 된다는 거군요. 네네. 그럼 당연히 미세먼지를 빨리 밀어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 보면은 숲은 생명이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했으니까 네, 또 다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른 노력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네, 이거 있잖아요. 광고 카피. 우리 아빠는요. 지구를 지켜요. 네, 이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면 좀 낫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면 서울시에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 특정 브랜드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 롯데 E&M, 그리고 알토엔 대우, 대성 셀틱 에너지스 이렇게 6개의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예. 여기 이제 BC카드가 같이 해서 예. BC카드로 결제를 하면 10만 원을 할인해 주고요. 예.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다음 달에 에너지 소비를 5% 이상 감축을 하면 문화상품권 3만 원 정도를 그렇죠. 또 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를 쓰는 게 에너지 효율을 높여줘서 연간 연료비가 13만 원 정도 절감하는 거니까 7년 정도 이 보일러를 쓰면 그냥 설치비 예,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석사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차에서 내뿜는 매연이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는 뭐 노후 경유차 서울에 못 들어오죠? 맞습니다. 이제는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의 등급이 낮은 5등급 경유차, 휘발유차, LPG차는 모두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수도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기면 과태료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야, 네. 엄청난데. 지금 이제 등급이 있는데요. 이 등급은 그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본인의 자동차가 어떤 등급인지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과태료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등급 낮은 차들은 폐차를 하거나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기 폐차도 돈 지원하고 매연 저감 장치도 돈 지원해 준다면서요? 네, 연식에 따라서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조기 폐차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예.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더 받습니다. 예. 내가 매연 저감 장치를 받은 상태에서 총 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은 예. 143만 원에서 최대 928만 원까지 예. 지원을 받으니까 조기 폐차하는 것도 또 선택의 폭이 넓힐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생계 이유 때문에 써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 매연 저감 장치라도 네. 제대로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서울시가 한다는 거죠? 아까 그 5등급에 대한 차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5등급의 진입은 맞고 예. 1등급의 차량을 계속 혜택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예. 독려를 해주는데 예. 1등급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영주차장의 어떤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혜택을 줍니다. 예. 지금 이제 1, 2, 3, 4, 5등급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저렇게 딱 1등급 표시가 되는군요. 네, 1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예. 하이브리드 차 이런 예. 것들이 1등급 차량이 되니까 뭐 주차장 할인이나 그리고 그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 배정이 된다고 하니까 예. 그런 것도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한 줄 평은 네.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입니다. 아. 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라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미세먼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줄이다 보면 깨끗한 도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